영어 독해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메타포란 말을 했죠. 다시 말하면 영어 학습자에게 독해에서 특히 어렵기 때문에 운유나 또는 비유라는 메타포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했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콘서트라는 게 있죠. 이 콘서트라면 협주하는 거잖아요. 협조한다는 것이 상징하는 건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in concert with 하면 콘서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콘서트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뭐와 협주를 한다, 뭐뭐와 함께하다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제가 운유나 비유라고 했거든요. 콘서트란 상황을 생각해서 in concert with가 되면 뭐뭐 함께하는 인 뜻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영어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그래요.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모든 언어가 그렇다. 자,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가 말하면 영어 학습자라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되니까 야 이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도움이 안 되진 않죠. 모든 강의가 다. 그러나 핵심이 이것은 아니에요.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a great deal of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은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당히 많은이란 의미가 나오지 않죠. deal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당히 많은 뜻이 나오겠는가? 이것도 은유나 비유적인 개념에서 나온 건데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아하 할지 모르나 문제는 그것을 순간순간 적용할 수 있느냐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은유나 비유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독해를 하시면서 빠르게 독해할 때는 그럴 상당한 시간이 없어요. 그대로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 단어는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배워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콘서트는 함께하는 것 하니까 이 콘서트들은 함께하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그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은유 비유를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건 단지 개념일 뿐이에요. 실전은 그럴 시간이 없죠. 자, great deal 한번 밑에 내려가서 설명해 볼 텐데요. 딜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뭐죠? 제가 한글로 말해서 거래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우리말에 이걸로 뜻을 한정하게 돼요. 그러나 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막 그런 느낌 들죠? 좋아요. 그것도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1,000를 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 B가 it's a deal 하면 뭐예요? 거래가 됐다. 하나의 거래죠. 어떤 거래가 됐다.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그 가격에 사겠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500 주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협상하자 하죠. 그게 let's make a deal. 딜을 만들자예요. 딜을 만들자니까 협상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뭐 500이든 달러의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1,000든 계약 끝냈어요. 상대방에게 이제 끝났어 이제. It's a deal 해도 끝나는 건데 It's done deal 하면 다 끝난 거야 이제. 이렇게 좀 더 못을 박는 느낌이 들죠. done deal. 딜 자체를 받아들여 보세요. 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제가 말하는 내용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번역이 돼요. 이해는 되는데 충분히 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단어의 조합이에요. 딜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사전에 있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걸 정의라고 하거든요. 정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딜의 느낌 정도는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그 이거 한번 볼까요? I got a good deal, great deal 하면 $1,000가 딜을 했는데 굉장히 싼 거였던 거야. 원래 $5,000였어. 그럼 굉장히 훌륭한 딜을 한 거죠. 그게 이거예요. 정말 싸게 샀다. I got a good, great deal. 굿딜 좋고요. 그건
great deal을 했다는 거잖아. 딜 아시죠? 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국어로 바꾸면 바꿀수록 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a great deal of networking 위에 나왔던 건데 이럴 때는 이 딜이 거래라고 해석하면 이상이잖아요. 그러나 a great deal 상당히 great란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great가 훌륭한도 되지만 훌륭한 여기서는 훌륭한이 되겠죠. 훌륭한 딜을 했다 내가. 좋은 딜 했어. 그러나 great란 말에 큰도 되거든요. 큰 이건 큰 딜이다. 뭐예요? 큰 거죠. 그냥 많은 거죠.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a great deal of은 great deal 상당히 큰 딜의 그런 네트워킹 굉장히 많은 양의 네트워킹이라는 걸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죠. I have a great deal. great가 큰이에요. 큰 딜. respect. 나 선생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큰 그런 존경심. 딜이 되는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말하면 어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쓰는 건데 엄청난 딜과 같이 큰 딜과 같은 존경. 엄청난 존경이 되겠죠. No big deal은 뭐겠어요? 아, 그거 큰 딜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하여튼 no big deal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딜에 관해서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단어가 그대로 달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브레이크 딜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외국인이 느끼는 게 분명 차이가 있어요. 많은이란 말에 어나러블한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레이트 딜을 썼을까? 어감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없어요. 그들은 느껴요. 좀 더 그레이트라면 배움 사람 언어, 좀 고위층 언어, 좀 그런 느낌, 젠치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평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 deal of 하는 건 굉장히 갖춘 척하는 거죠. 상당히 우리도 그런 표현 많죠. 우리 쓰는 언어 중에도 우리는 알지만 그대로 구별 못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상당히 많이, 뭐 천문학적으로 많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이죠? 조금 더 굉장히 많아 이것도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많아, 굉장히 많아, 천문학적으로 많아 이것도 다 사실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죠. 천문학적 많다는 뜻은. 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도 영어에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 국어만 있겠습니까? 영어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만 생각하시고 영어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게 문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영어라는 언어는 이해로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문제예요. 빠르게.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천천히 할 때 이해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설명하면서도. 그래서 제 강의에 있는 내용은 절대 이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제가 있는 강의, 실제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를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냐, 결국 직관적인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직관이라는 건 해석을 하지 않는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석을 하지 않는데 해석이 되는 거, 희한한 상태죠. 이게 바로 직관의 상태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제 강의의 포인트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제 강의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릴 건. 그러나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The talent delusion, 재능의 판타지, 환상. 왜 데이터와 intuition, 직관의 아니라 데이터가 키예요. 열쇠예요. 인간의 잠재력을 열어주는 락킹을 열어주는 키예요. More often than not, key environment influences on personality occurs during a person's early life. So it would require a time machine to fix things. Think back to the future.
자, 이것도 읽는 여기서 여기까지 봅시다. 더 흔한 거죠. 낫은 아닌 거예요. 이걸 또 핵심적인 환경의 영향력, 퍼스널리티에 대한 그 개인의 성격, 개인에 대한 영향력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의 어린 시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타임머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쳐보는 거죠. 백 투 더 퓨처의 영화를 한번 생각해보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타임머신이 필요해요. 가서 고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열쇠인데. 자, 제가 천천히 해석해주고 있죠. It is also quite common for nurture to act in concern with nature, accentuating predispositions or enhancing existing potential.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냥 읽고 해석해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it은 뭐다? 가주어다. 아니면 뭐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문법이라니까요. 변질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해석을 해 나갈 때 뭔가를 자꾸 이렇게 ing는 분사구문이다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은연중에 in concern with도 그렇게 설명하면 실제로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글쎄요. 영어의 진정한 향상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계속 갑시다. 흔히 아주 커먼한 거예요. 커먼이라는 단어가 뭐죠? 공통된이라는 뜻이 있고요. 흔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흔한.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이것은 매우 흔하다일까요? 아니면 매우 공통되다일까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뜻인지 이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질이에요. 이게 영어에. 모든 언어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가조 진주어를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질은 읽어나가면서 얘를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얘를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해석하기가 묘연하다. 할 수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갑자기 공통된인가? 매우 흔하단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숨어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안에. 그러면 구모는 아니구나. 그럼 결국에는 끝까지 읽고 나서 얘를 결정해야 돼요. 뜻을. 그것은 매우 공통된 것이다. 흔한 것이다. nurture. 우리가 키운다는 것과 그것이 행동하는데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함께 행동하는 건 아주 공통된 것이다. 아주 흔한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자, 이런 게 바로 번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석을 영원히 못합니다. accentuating 강조하는 거죠. 풀이는 건 미리거든요. 미리 포지션이 잡혀 있는 거 마음속에. 그게 바로 성향이나 경향이죠. 그런 경향들, 마음의 그 사람마다 어떤 성향, 기질 같은 것을 두드러지게 하거나 또는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되셨죠? 그러나 해석하고 나서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이유는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일부러 확정지지 않고 흘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이것을 확정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확정돼서 될 수가 없는데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감각적으로.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사구문 뭐 이런 거 구문 독해는 그런 걸 전혀 주지 않아요. 양념이 돼 있지. 그러니까 식사로 따지면 우리가 보자마자 야 이거 맛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 감각. 그걸 감각이라 솔직히 맛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감각과 같아요. 저는. 근데 딱 느낌적으로 also quite common 하면 굉장히 흔한 거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냥 와요. 나도 몰라요. 그냥 와요. 그리고 흔하다 공통되다는 말을 전 실제로 확정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 와요. common, quite common.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말로 바꿔서 공통된, 흔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읽고 봤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만든 건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이겠죠. 설명 자세히 하면서 common은 흔한, 공통된 뜻이 있다. 1번은 흔한, 2번은 공통된. 여러분 공통된 거하고 흔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또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애매하죠? 그 애매한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즐기지 못하시면 그냥 영어는 안 돼요.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다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원래는. 자, 그것은 또한 그래요. 타임머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치는 겁니다. 가서, 과거로 가서. 또한 아주 흔하게 우리가 양육이라는 게 함께 태어난 것과 선성과 함께 행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경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존재하는 잠재성을 향상시킨다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자, 양육과 태어난 nature, 본성이 함께 행동을 해서, 그쵸? 뭔가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잠재성을 키워준다는 거죠. 어떻게 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부터 이제 제 스타일로 갈게요. For example, ambitious people tend to have comparable jobs, and as their jobs become more competitive, they tend to become more ambitious as a result. 예를 들어서 야심찬 사람은 경쟁적 잡을 좋아해요. 그들의 잡이 선생님 좋아하단 말이 어디 있어요? 텐트는 경향이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딴지를 걸 거예요. 그건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 맞춰서 해준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단어 알려줄 때 그렇게 해요. 야심찬 사람들은 뭐만한 경향이 있다? 경쟁적 잡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건 단어 하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그쵸? 그쵸? 그러나 여러분들 해석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언어는 하여튼 계속 가봅시다. 다시 여러분 걸로 맞출게요. 제 스타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또 말 나옵니다. 아, 이거 뭐야 이렇게 그냥 뭐 해설지일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 참 힘들군요, 말하기가. 계속 갑시다. 그들의 잡은 좀 더 컴페어러블, 경쟁적이 돼요. 자, 뭐라고? 야심찬 사람은 경쟁적 잡을 갖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잡은 더 경쟁적이 돼서 그들은 더 야심차게 된다, 결과적으로. Likewise, extroverts may choose jobs that require a great deal of networking and interpersonal smoothing.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사람은 아마도 그런 잡을 선택을 해요. great deal of, 상당한 거래가 되는, 거래, 엄청난 큰 거래, 굉장히 많은 네트워킹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리 없죠, 여러분들? 네, 바로 그거예요. 영어 순간적으로 와야 돼요. A great deal of networking. 포인트는 네트워킹이에요.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사람 간의 스무싱, 잡담이 필요로 하는 잡을 선택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어떤 강조적 의미죠. 굉장히 큰 딜에 네트워킹과 굉장히 큰 딜에 개인적인 잡담이 필요한 그러한 잡을 요구한다는 거죠. 잡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잡을 선택한다는 거죠. 어때요? 제가 great deal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느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꾸 단어의 뜻을 뭐 이렇게 뭔가 콘서트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고 즐거울 줄 모르나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어가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즐거움으로 끝나는 그냥. 그 이상의 발전도 없고. 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tention to those jobs tends to increase their extraversion even further.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설명 한번 해볼까요? Adaptation 보이죠? Adapt. A-D-A-P-T.
apt. be apt란 말 아실걸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o가 잘 붙죠. 이거에 붙어 있는 단어예요. adept. 그래서 to가 붙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죠. 정말 친절하시네. 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큼 도움될까 생각해보면, 미비하게 그지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런 걸 던져주죠. 이런 걸 연구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궁극적으로 저는 아니라 봐요. 여러분들 이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건 또 분석이 돼요. 어댑트는 뭐뭐에 대한 이 뜻이구나. 그들의 잡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어댑트가 뭐뭐하기 쉬운, 적응하다. 적응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 쪽으로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툴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 여러분들이 쉽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만 될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해가 된다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은 별개예요.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국어 잘하시죠? 네, 모국어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말들이 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냥 상황상 대충 안 거예요, 대충. 근데 어떻게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없었는데 나는 말을 해요, 그냥. 요건 어떻죠? 친절하죠. 그 친절함에 뭐가 있죠? 여러분이 죽음으로 가는 친절은 주의하셔야 돼요. 친절은 악마일 수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덕구인데요. 죽음으로 가는 길은 친절로 길이 나 있다. 포장돼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부에 대한 적응. 그것은 그들의 외향성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So personal qualities including talent-related traits always influenced by both nature and nurture but off in the same direction such that nurture ends up amplifying characteristics that were already there to begin with. 다시 이제는 제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특질은 재능에 관련된 특징을 포함해서 항상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태어났냐? 그리고 어떻게 양육되었느냐에서. 그러나 흔히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의 양육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특징들을 강화시키죠. 이미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특질들을 더 강화시킵니다. In that sense, the more people change, the more they become like themselves. 그러한 센스가 뭐예요? 느끼는 거죠. 그러한 느낌,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더 많이 사람이 바뀌면 더 많이 사람은 스스로를 닮아가게 되죠. By the large, as we grow older, we will become exaggerated versions of our earlier selves. By the large, 대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exaggerated, 과장된 버전의 뭔가 더 커진 버전이죠. 버전의 초기의 내 자신이 됩니다. 내 초기에 과장된 버전의 내 초기 버전이에요. 이해가죠? 어렸을 때보다 더 과장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더 커진 거죠. 외향적인 사람은 계속 외향적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영어 강사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브 같은 거. 오브란 단어를 해석하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진. have하고 비슷한 말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 같은 말이죠? 글쎄요. 이건 우리가 분석한 것 뿐이에요. 이게 분석이에요. 이런 분석은 여러분들 이해는 도와요. 몇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실전에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단 말 여기다 써보실래요? 되나요? 그럼 우리 초기에 자신이 가진 과장된 버전이 된다? 초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과장된 버전? 이게 맞는 건가요? 애매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면 과장된 버전의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과장된 버전의 자기 자신,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 어렸을 때 자신의 과장된 버전이다. 이것도 되고, 과장된 버전의 우리 어렸을 때 자신이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과장된 버전의 우리 초기 버전, 초기 자신, self, 우리 초기 자신의 과장된 버전. 이렇게 거꾸로 해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문장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해도 되지만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해도 돼요. 이렇게 바꿔도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언어를 하는 우리의 그런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런 of랑 같은 단어의 해석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love of her 해석해 보세요. 두 가지가 되거든요. 그녀를 목적으로 해석해요. love가 동사로 사랑하다죠.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도 되고요.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사랑이 뭐죠? 그러면 그녀가 사랑하는 거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녀의 사랑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분석 영어다. 그것은 이미 실패다. 그냥 알 수 있다. 누가?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는 놈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봤어요. 오늘의 영어는 영어 독해, 이런 거 말하면 영어 학생은 좋아하는 내용이다. 아까 말했던 in concert with, 이건 비유와 은유다. 저도 이런 거 설명하죠. 혼자 천천히 공부할 때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너무 지배당해서 이것에 몰입되면 안 돼. 이해가 안 될 때 무슨 말일까? 이 뜻을 찾아보니까 함께하다네. 왜 함께하는 의지? 아, 컨설이 함께하는, 이게 콘서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할 때 뜻을, 그럴 때는 쓸모가 있는데 맨날 추론할 겁니까? 여러분, 추론은 어떤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추론이라는 것은 이성이 하는 거예요. reason이 영어로 추론하다, 그러니까 reason이거든요. reasoning은 추론하다인데 이것은 이성이 하는 거예요. 무의식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이성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나 은유나 이런 것도 사실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저도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는 주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영어하다가 이게 왜 이 컨서비드가 뭐뭐 함께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외워야 되나? 그때 그렇진 않다. 콘서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다 라고 해서 이 의미를 확장한 거죠. 그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단어 암기할 때는 좋은데 그 이상의 발전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영어는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혹시 추론하고 계신가요? 이성적으로? 아니죠. 내가 이성적으로 할 때 의로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성이란 말에 적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적은 뭘까요? 이렇게 추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성은 뭘까요? 추론 안 해요. 그냥 알죠. 여러분, 이성을 한번 정의 내려보실래요? 이성이 뭐죠? 말할 수 있나요, 저한테? 말 못하시겠죠. 그게 딜이에요. 말 못하겠어요. 딜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딜, 거래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야.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언어가 정확하게 그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대충 그것을 소통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서 또 오해도 생기고 그런 불협화음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이란 건 좋지 못한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나 혼자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에겐 도움이 돼도 이건 사실 이런 것들은 가르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 키 같은 것들은 은유나 비유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건 뭐 몰라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키라고 하면 알잖아요. 그걸
자기가 중요하다를 한글로 바꾸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바꾸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추론은 좋지 못해요.